안녕하십니까? 네. 저 쌍둥이 아닙니다. 예, 바로 도시에서 자라나고 길러진 저의 모습, 그리고 제가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앞으로 제 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시골 그리고 농촌에서의 제 모습이 이렇게 만나는 일종의 합성 사진인데요. 왜 저희가 이렇게 건강하고 당당한 농업 생태계라고 하는 걸 계속 추진하고 만들어가고 이런 스타트업 길에 4년간 저희가 해왔는지에 대한 저희의 경험과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어떤 기회,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굉장히 도시적으로 생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저 페랭이 모자 좀 쓰고 다녀라. 예, 그래야 품앗이답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에게 농업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그대로 물려오는 저의 농업 혁신가 집안의 DNA를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존경하는 저희 할아버지 1974년도 제주도에 저렇게 하얀색 수트에 정장 구두를 입고 오실 정도로 굉장히 세련된 저분의 직업은 과일 도매상이셨습니다. 농사 짓는 시대가 이제 끝나간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 할아버지는 이 도매, 유통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드셨고요. 실제 가락시장이 생기기 전 이런 공판장 시대에 새로운 룰과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방법들, 그런 커뮤니티, 그런 플랫폼을 만드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는 그 밑에서 유통과 플랫폼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빅 플레이어, 아주 큰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큰 농업인이 되어야 앞으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서 정장은 안 입으시고 저렇게 작업복으로 전국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보기가 어려웠지만 저는 할아버지 과일 창고에서 저렇게 유년기를 강아지와 함께 놀았고요. 제가 정말 불행하게도 공부를 잘해버려가지고 과학고의 길을 가면서 이 DNA를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그 시기를,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의 길을 가게 됐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새로운 길에 저희 집안에서는 없었던 경험을 저는 해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던 와중에 IT 프로그래머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이제 20대 후반에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시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2000년이 넘어섰고 이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정말 경쟁력이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보다 똑똑한 친구들 너무 많았고요.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모든 방면에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 있었을 때 제가 가진 차별점이 무엇일까라고 다시 가족들을, 역사를 돌아보니 나는 농업 분야의 어떤 새로운 걸, 플랫폼을 도전했던 우리 3세대가 겪어왔었던 그 DNA가 나의 자산으로 남아있다. 이걸 일깨우자. 거기에 내가 가졌던 역량을 IT와 그리고 엔지니어로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이런 역량들이 엮인다라고 하면 분명히 무언가 만들어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영국의 왕립농업대학 국제 MBA를 한국인 최초로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에 실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전체 그림을 읽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실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글로벌 다국적 농업기업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잘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회사의 문을 두드려서 7번의 인터뷰를 거쳐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스위스의 세계 1위 농업 상장 기업인 신젠타였고요. 거기서 5년간 이 회사가 어떻게
농업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지 전 세계적으로 90개국에서 돌아가는 그림을 보게 됐고, 저는 2013년도에 바로 농업의 창업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배웠고요. 그리고 전 세계 90개국에서 올라오는 마켓 리서치들을 계속 보고 그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의 구루, 그리고 리더들, 그리고 실제 돈을 만지는 파머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특히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농촌에서는 계속 숙련된 일손이 부족하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고, 하지만 그 대도시에 농촌에 근접해 있는 도시에서는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대안으로서, 어떻게 보면 탈출구로서, 아니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농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농촌은 갈수록 일손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네. 작년 귀농귀촌 한국 내에서만 해도 50만 명이 이미 도시를 떠났고, 그리고 200만 명의 잠재적인 새로운 탈출을,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걸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주 단순하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둘을 연결하자, 그리고 경험하게 해주자. 그래서 농부는 일자리를 저희 품앗이닷컴에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회원들은 그 등록된 일자리를 보고 나 이거 해보고 싶었던 거였어. 내가 귀농귀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유기농 딸기를 배웠거든. 그러니까 한번 진짜 그걸 하고 있는 농가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일손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이 실제 그 농장에 가서 그 해당 작업을 합니다. 유기농 딸기 수확 작업을 하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유기농은 책에서 정말 꼭 해야 되는 거다라고 배웠는데, 실제 내가 유기농 딸기를 수확하려고 허리를 구부리니 내 디스크가 안 좋아서 도저히 이 유기농 딸기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 그래서 그분은 유기농 딸기를 이렇게 세 박스를 이렇게 사서 가져가서 드시면서 이제 고설 재배라고 하는, 이제 수경 재배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딸기 재배를 이제 배우러 교육을 신청하신 거였죠. 또 다른 케이스 예로 들어볼까요? 실제로 이제 농촌 현장에 갔던 이제 30대 이제 여직원이 휴가를 내 가지고 실제로 3억 원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저한테 얼핏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농촌이 무언가 해결책이 된다라고 하는 미디어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스마트팜에 가서 내가 또 일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무농약인 그 농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한번 실제 작업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저에게 졸라서 그 농장을 소개시켜 드렸고, 가서 작업을 해 보시니 아이쿠야 4시간 만에 못하겠다라고 이제 손을 드시면서 정말 농산물은 제값을 주고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큰 교훈을 얻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저한테 땡큐 레터를 쓰셨어요. 김종현 대표님, 제가 더 이상 품앗이 회원으로서는 활동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빨리 이 결정을 포기하는 결정을 해줄 수 있게 해주신 품앗이에 정말 항상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보실까요? 실제 전국에 있는 저희 홈페이지 웹 서비스 내에 여러분들도 지금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드문드문 올라오는 일자리들을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곳 혹은 내가 마음에 들었던 곳에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했던 작업이 바로 강남 텃밭 작업이었습니다. 저희 회원들이 지금 온 오프라인으로 1,5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1,200명이 서울 경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역시 가까운 곳을 선호했고요. 강남구에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그 도시농업 포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텃밭에 이제 정리 작업을 하는 곳에 남자 2명, 그리고 일당 10만 원 했더니
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그런 최고의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다시피 아주 재미난 그림이 있어요. 네, 주요 동작. 허리 아프신 분은 피하라는 저희 디자인 특허 등록대 출원한 그런 시그널이고요. 저희도 글로벌을 표방하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표현을 너무 힘들다, 상중하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부위별로 저희가 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내가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더 확인해 보고 싶어요. 더 전문가와 이론적인 교육도 하고 싶고 현장에서 체험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런 교육 수요가 있어서 이런 교육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농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귀농귀촌 교육,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직업이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저희가 맞물려서 아주 재미난 프로젝트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고추를 따러 지금 참여했던 프로젝트였고요. 아까 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강남 텃밭,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고구마 이천의 고구마 농장에 이제 수확 후 이제 선별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감자 이제 그 감귤 수확 후 이제 선별 작업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저렇게 품앗이 옷을 당당하게 입고 일을 할 수 있는 페랭이 모자를 쓴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죠? 접니다. 제가 이제 그 복숭아의 그 백꽃, 복숭아 꽃을 지금 이제 따고 있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이렇게 1년간 16년 상반기부터 17년 상반기까지 1년간 저희가 쭉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초기 회원 수는 귀농귀촌 박람회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오세요 라고 해서 180명을 모아서 계속 회원 수는 2배 성장했고요. 저희들에게 의뢰하는 농장의 일품은 하루 1명 일하는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품은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서비스의 재참여율은 초기 30%에서 1년 후에 20%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이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연결하게 해주는 걸로 완벽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성숙된 시장이 아니구나 라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이걸 해결하기에 우리 회사에 앞으로 명운이 걸렸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희의 회원들을 이렇게 나이대별로 놨더니 크게 3그룹이 나왔어요. 이제 65년생이 가장 피크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이제 77년생, 그리고 1980년대생 이렇게 2번째 그룹, 그리고 2030 세대들이 이렇게 40%에 육박한 저희 회원이 있었는데 정말 창피하게도, 그리고 저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2030 세대가 저희 농작업에 참여하는 확률은 5%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분들께 계속 찾아갔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냐? 간지가 안 난대요. 간지 뭔지 아시죠? 뭔가 폼이 나야 되고, 내가 이런데 체험을 왔으니까 셀카도 뭔가 찍어야 되는데, 이거 뭔가 그림이 멋있지가 않대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저희가 100명의 인터뷰들을 저희가 계속 시도했습니다. 6개월간. 그랬더니 이제 하나하나 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놓쳤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성공적으로 완료되기까지 저희가 추적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그 경험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제어하는 그 중재자라고 하는 사람으로 저희는 도시에 숨겨진 삼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농장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신직업을 2017년도에 서울시에 제안을 했고, 정말 운이 좋게 선정되었고, 올해도 역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올해 목표가 100명의 농장 코디네이터를 완성해서 퍼뜨리는 게 저희의 지금 미션, 올해 타겟입니다. 그러면
이 농장 코디네이터는 또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농협에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서울시 가락시장,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지금 현재 43%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시장이에요. 그곳에 저희 연구소가 있는데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대표님이 보는 뭐 대표라고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거대한 농협이 아까 청와대에서도 청와대를 이기는 농협이 어떻게 이 작은 스타트업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일하던 할머니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도대체 품앗이는 여기서 뭘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판을 벌린 거냐? 너희가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니 농협이 일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제 그 불만을 털어놓는 그런 자리였고요. 실제 저희 회원들 한 번 와서 정말 좋은 평가, 저희 항상 상호 평가를 해서 그 데이터를 계속 쌓고 있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분들이 다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왜 다시 안 오시냐고, 일 그렇게 잘하시고 그렇게 웃으면서 일을 하셨던 분이 왜 다시 안 오세요? 라고 했더니 또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요. 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 인센티브 정책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이 사람들이 왜 자기 스스로가 노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나라고 저희 계속 진지하게 접근해 봤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6차 산업의 또 선도, 관광농원에 취업하고 싶다라고 저희 품앗이 회사를 찾아왔던 이제 관광학과 이제 4학년 졸업반 학생이 찾아와서 자기가 정말 예전에 할머니랑 그 농촌에서 아주 아름다웠던 그런 어렴풋한 기억이 있는데 그런 기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농촌 현장 관광 크리에이터가 내가 되고 싶은 게 꿈이다. 그래서 대표님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정말 한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정말 탑5 안에 들어가는 좋은 농장 대표님에게 정말 좋은 청년이 있다. 얘는 정말 사무장이 될 수 있는 좋은 DNA를 가진 것 같다. 한번 나를 믿고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됐어요. 역시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친구가 됐는데 1년 계약을 하고 1년 계약 후에 다시 이제 연장 계약을 하는 그런 계약 조건이었다고 나중에 알게 됐고 그 1년 계약 중에 9개월까지 자기가 버티다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저희 사무실에 들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저희 사무실에 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농장에서 안 좋은 경험이 있었어. 근데 그 경험을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품앗이 대표는 나의 경험을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 라고 저희 사무실을 노크하고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바카스를 하나씩 들고요. 힘내시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었다. 무엇이 힘들었느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쉬었던 것 같고 내가 너무 모르고 가서 어디 가나 이렇게 못하는 애, 이렇게 좀 떨어지는 애, 나 솔직히 그런 애가 아닌데 그런 대우 받는 게 뭔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너무 저도 답답한 거죠.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가서 농업인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농사가 남 좋은 일만 해주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젊지만 젊은 청년 농업인인데 이게 진짜 미래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오히려 저한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 바닥에 들어왔냐? 당신이 보는 미래를 얘기해봐라. 지금 그래서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바닥을 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게 국무총리님과 같이 이렇게 옆에서 500cc 한 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역시 농촌의 미래가 있습니까? 라고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다이어리를 펴서 이렇게 쓰셨어요. 농촌은 희망입니다.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그래서 우리
국가는 계속 농촌이 미래라고 선전하고 광고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청년 농업인들을 계속 육성하고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데 우리는 최고의 노력을 서포트를 계속 할 겁니다. 예, 이 이야기예요. 아, 이건 뭔가 서로 밸런스가 뭔가 맞지 않는 지금 상황이구나. 그 중간에 우리 품앗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끼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풀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농가의 생산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리고 수익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리고 이 농업에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정말 안착륙을 할 수 있도록 이 경험의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가장 낮은 바닥 언젠지 아시겠죠? 예. 그 아래에 있는 그 감정적인 경험의 그 곡선을 주목해 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가장 바닥입니다. 예. 바로 점심 먹고 2시간 후 농장에서 작업 참여해서 점심 먹고 2시간 후에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햇볕을 쬐면서 땀을 흘리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날까? 그리고 언제까지 눈치를 봐야 될까?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나는 여기에 있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손도 느려지고 동기부여가 안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부분을 올려주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다시 보시면은 그렇게 바닥을 쳤다가 가장 높아지는 저 고지 보이시죠? 저 때는 바로 임금이 지급되는 시기입니다. 아우 좋아. 역시 땀을 흘리고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가 달구나 라고 하는 그걸 맛보지만 그 즉시 집에 들어가면서 정말 이제 체험 경험 그만. 이건 너무 힘들어. 악몽이야. 나한테 맞지 않아. 라고 하는 일들이 나왔고요. 저희는 이 구간, 이 마의 구간을 우리는 이 경험을 책임져 주는 어떠한 장치와 혹은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저희는 계속 추적해 갔습니다. 그러면은 농가한테 이야기했어요. 왜 사람을 그렇게 노예처럼 대했느냐? 왜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왜 돈 주는 게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해서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당신 대신 관리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한번 저희들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업에 참여했던 작업자와 농장주를 한 곳에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 각 상황마다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여기서 서로 때리지 말자. 여기는 안전한 지대다. 그냥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중간 관리자라고 하는 어떤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어떤 무언가가 삼손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도구를 쓰고 어떤 업무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어떤 경험을 제공하면서 임금 마무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밀당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게 바로 저희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오지랖이라고 써 있어요. 굉장히 오지랖이 넓어야 이런 경직된 공간에서 경험을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뽑아냈었고 좀 더 멋있게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특징적으로 쓰는 몇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름을 모르고 심지어 농장 이름도 모르고요. 농장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작업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익명성이 철저하게 그 존재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서 너무 답답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름 먼저 이야기하고 여기 왜 왔는지 그리고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하게 했더니 작업 효율이 갑자기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작업하는 농장이 어떤 곳인지 도시와 전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이 환경 자체에 자신이 노출됐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또 다른 동기부여를 받는다라고 저희는 확신이 들었고요. 실제로 5분의 산책을 그 사람이 오롯이 산책만 할 수 있게 작업 시작 전에 한번 시간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훨씬 더 몰입감이 높아진다라고,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이 이런 환경을 가진 곳이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더 몰입하게 됐어요. 그리고 충분한 시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2시간 내에 작업 지도를 계속 주기적으로 해주게 되면은 이 사람이 바닥에 떨어지는 아까 같은 사례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육과정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4기까지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5기로 지금 현재 또 25분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8명의 농장 코디네이터 수료생이 지금 배출이 됐고요. 이분들은 농장을 기본적으로 방문해서 일자리에 대한 조사와 견적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농작업이 시작됐을 때의 진행, 그리고 완료됐을 때의 서로 상호평가,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매니지를 한다라고 저희가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여기에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컨셉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퍼실리테이터, 그리고 어떤 새로운 창업가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 20명의 농장 코디네이터는 저희 품앗이와 실제 일을 같이 경험해보는 그런 경험을 선택하셨고, 창업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프리랜서와 귀농 귀촌에 연결되는 분들도 지금 배출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작년 하반기부터 농장 코디네이터 1기, 2기 30명이 배출된 이후로 재참여율이 50%로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점점 70%, 그리고 80%까지 올해 올라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점점 더 회원 수는 올해 이제 1,800명이 목표고요. 온 오프라인 합쳐서. 그리고 역시 품수도 더 많이 지금 저희들에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 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과 사람을 이제 점을 모았는데 이 사람들이 더 많은 트랜잭션, 연결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아직 그 무언가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저희는 바로 이 농장 코디네이터와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바로 이런 새로운 시도로 품앗이 여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역 작업 특화팀, 여주는 여주 쌀, 임금님표 쌀, 이천과 함께 유명하고요. 그리고 여주 고구마, 그리고 여주 땅콩,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 경기에 가장 많은 저희 회원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근거리에 있는 1시간 거리.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서울하고 제주도도 1시간 거리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여주에 저희는 이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었고, 저희 1,000평에 해당되는 농장을 임대를 했고요. 그리고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다라고 여주시 안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총 이렇게 시장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실기 테스트를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저희도 아무나 뽑을 수 없잖아요. 저희 어떻게 보면 계약직 직원입니다. 저희 직원이에요. 그래서 시급 10,000원을 받는 직원인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분들이 실기 테스트를 거쳐서 바로 이 배 봉지 싸기도 직접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3.8대 1의 경쟁률로 1963년생의 이 8분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달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오히려 자신들이 이제 귀촌을 한 지 2년이 됐는데 텃밭만 하다가 너무 심심해서 이런 오전에 7시부터 11시까지 하는 이런 프로젝트에 내가 참가하겠다라고 하신 분들, 남자분들이고요. 그리고 나는 주말과 이제 평일 저녁에 일하는 프리랜서인데
오전에 이렇게 4시간씩 일한다고 하면은 시급 10,000원씩 주 5일 일한다고 하면은 80만 원이 진짜 소득으로 잡혀? 4대 보험도 해결이 돼? 그러면은 품앗이 해볼래? 라고 하는 이제 여성 프리랜서, 그리고 이제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시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는 손님이 주로 저녁 시간, 그리고 어차피 밤에 이제 이렇게 술을 팔기 때문에 나는 오전에 한가해. 그래서 나는 오전에 품앗이 하겠어. 라고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지금 전우회가 생겨가지고 원래 주 3일씩 하시겠다는 분들도 주 4일, 5일 그냥 채워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저희는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바로 이렇게 열심히 티셔츠도 맞춰 입고 이런 작업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순하게 여주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품앗이 제주, 육지의 농한기가 됐을 때 유일하게 제주가 농번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경험하러 일자리로서 경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걸 테스트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곳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저희 품앗이가 앞으로 올해 또 해나가는 길이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